안녕하세요. 나 바실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책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작가 박계영 선생님의 환희입니다. 박계영 선생님은 1943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1961년 수도여고를 졸업하시고 1965년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1963년 동양방송 개국 현상문의 소설 50만 원 당선작으로 아직도 모두들 잊지 못하고 있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출간하셨고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어떤 신부를 비롯하여 정이 가는 발자국 소리, 해가 지지 않는 땅, 사랑의 샘, 자유를 향해 나르는 새, 어느 투명한 날의 풍경화, 회기, 환희 1, 2권, 박계영 전집 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조선일보 선정 한국을 이끈 50인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2002년에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셨고 현재는 연병과학기술대 겸임교수와 성 어거스틴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어느 날 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달콤함에 빠져 밤새 두 권 모두 다 읽어 내려가는데 하늘에 대고 애치는 주인공과 함께 하늘에 닿는 환희를 느꼈답니다. 이 소설을 들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신 동화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상권. 나는 오늘 해부학 교실에서 한 남자의 시체를 보았다. 그는 해부학 교실에 들어온 3구의 시체 가운데서 제일 오른편에 누워 있었다. 늙은 할머니의 시체와 살해당한 조직폭력배의 시체와 그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볼이 패이고 이마에 굵은 주름살들이 그어져 있고 눈자에는 푹 패이고 미라처럼 바짝 마른 몸이었지만 장대한 체구의 골격은 여전했다. 해부학 교실에 들어와 해부될 시체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잘들 살았수 하는 말이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이니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더 이상의 새로운 감회는 갖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단지 그동안에 이 사람이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다소의 관심만은 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과연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자기 살이 대패 밑에 밀리는 나무처럼 메스에 젖어지고 내장이 발기발기 파손되어 기어코는 불에 활활 닿아 없어지고 말리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 역시 한 번씩 내가 시체 해부 도중에 가져보는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반복되는 자기 일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마련이지만 나는 나의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만일 나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지고 있다는 사인이 온다면 나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떤 반동이라도 걸어서 기필코 그런 내 자신을 깨울 것이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진다는 것은 결국 누워있는 시체들과 같이 눕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루는 이 실체가 개나 고양이 따위의 사체가 아니고 사람의 죽은 몸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으려 하여 왔다. 비록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아주 다 잊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토록 소중한 인간의 몸을 내가 난자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일말의 가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일 역시 나에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었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해부학 교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시체들의 몸에 첫 메스를 댈 때마다
매번 나는 무궁무진한 우주의 문 앞에 서는 기분인데 그것은 대할수록 인간의 몸이 오묘하고 질서정연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사람의 몸을 칼로 점일 때마다 이게 아닌데 라는 나 자신도 모를 소리를 한마디씩 불쑥 터뜨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것은 입술에 그냥 붙어있던 소리가 아니고 나의 깊은 속 안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소리인 것이다. 아무리 내가 단념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것으로만 끝나야 한다는 것이 나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부하기 전에 나는 죽은 시체의 얼굴을 한 번씩 찬찬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이 세상에서 최후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버릇인 것이다. 흙 속에 묻으면 자연이 그의 모습을 바꿔주지만 여기선 칼로서 사람이 그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것이니 그 행위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안 느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다소의 정중한 예우를 안 갖춰 줄 수가 없는 노릇인 것이다. 나는 아직 내 해부학 교실에 들어와 있는 시체들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평화라는 표정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누구의 눈에나 당장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면 나의 눈에도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것일 터인데 그런 것을 나는 아직 안타깝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보는 그들의 마지막 표정은 작동하던 기계가 어느 순간 머물러 버린 듯 하거나 아니면 공기가 빠져나간 에어백 같거나 혹은 잘라낸 나무 토막 같거나 이렇게 밖엔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다. 무감각하여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드라이해져서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없는 바는 아니었다. 사실 내가 얼마나 무감각하여지고 있는가에 대해 가장 확실히 나에게 알려주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의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들어와 처음 해부학 교실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을 비교해보는 일이다. 그때의 충격과 지금의 것을 비교해보면 난 나의 변화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처음으로 해부학 실험실이라는 곳을 들어와 그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냉동 창고 속 같은 썰렁한 한기에 접했을 때 나는 머릿속과 전신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듯이 덜덜 떨리고 그렇게 보관을 잘 했음에도 부패되어 있는 시체에서 풍겨나오는 악취가 파고 들어와 머릿골 속까지 점령해 베르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내 머릿속까지 침려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었다. 얼마나 섬뜩했던지. 게다가 벌겨벗겨져 누워있는 얼굴들을 보니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람들인데 나보고 사람의 얼굴과 몸을 칼로 베고 자르라고 하는 것이었다. 살가죽도 벗기고 배도 가르고 심장도 떼어내고 그렇게 하니 내 눈앞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사람이란 존재에 대하여 크나크게 가지고 있던 관념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하였고 인생무상,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갑작스런 회의에 빠져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좀 더 절실하게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여지기도 했었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 밤을 새워가며 죽음의 운명을 지고 태어난 내 인생의 비참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하여 열렬히 숙고해야만 했었다. 그때 나는 이미 그 나이에 다른 아이들은 겪지 못했을 많은 인생의 풍상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여러분의 죽음을 목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의 충격은 누구 못지않게 컸었다. 특히 그 사체들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더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얼굴을 신문지상에서 여러 차례 보았었고 TV 화면을 통하여서도 여러 번 본 바 있었다. 아는 사람이나 진배 없는 이가 거기 와서 시체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의 충격이 더 컸으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당시의 나의 놀람이 인간의 죽음, 즉 인간이란 존재의 말살에 대한 충격이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는 사람의 경우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잘된 상태이므로 거기서 받는 충격이 더 크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면 무한히 살 것 같고 죽음이란 그와 도무지 상관도 없어 배기가 일수이고 그의 존재 범위가 대단히 강범위하게 보여 크고 웅장하고 거의 전능자처럼 아주 강대해 보이기가 십상이다. 특히 유명인이나 권력자의 경우 우리들 안에 우상 숭배심까지 동원돼 그의 죽음을 우리는 도무지 용납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막상 그의 죽음과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의 충격이란 배가 되게 마련인 것이다. 사실 삶과 죽음은 서로 원수지간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예측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당시에 우리 해부학 교실 실험실에 들어와 있던 그 유명인의 시체는 이미 많이 부패되어 있었는데 그날 나의 코끝을 물어뜯고 머릿속까지 치밀고 들어온 냄새가 바로 그의 몸이 썩고 있던 냄새였다.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모교의 의과대학 해부 실험용으로 기증해 달라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기증된 시체인데 자연사가 아니고 암살된 시체로 검찰에서 몇 번의 시체 검증을 거쳐 다시 봉합대에 들어온 터라 그 과정에서 심히 부패되어 독한 소독약과 냉동 저장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교실 안을 가득 악취로 채워주고 있었다. 그런 유명인의 살이 생선이나 쇠고기의 살처럼 썩어가며 풍겨주고 있는 냄새라 더욱더 나에게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뼈저린 교훈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발을 멈추고 서서 들여다보고 있는 한 구의 시체는 그런 유명인의 시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은 감흥도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동안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자라온 시체에 대한 만성화된 무감각인지 아니면 이 남자에 대한 나의 특별한 반응인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나는 별 감흥이 없이 그 시체를 바라보았다. 특히 남자의 고안 쪽을 나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시체의 피부는 마치 고목의 껍데기 같았다. 바라보는 동안 속이 좀 메슥메슥해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자리로 비켜났다. 그 시체는 반납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의 의사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 기가 막힌 일은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회피해오던 대상을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의 해부학 교실에서 죽어버린 시체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만남이라고 간주해도 되는지 그것은 나에게 의문인 것이다. 만남이란 의미는 상호적인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것이다. 그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시체를 대할 때마다 내가 노상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수? 잘 살았수? 하는 인사를 이 시체에게만은 나는 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이 사람에게만은 잘 살았수? 라는 말이 해당되지를 않았다. 나는 이 시체가 나의 누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하지를 않았다. 나는 그의 시체를 살해당한 조직폭력배의 두목의 시체와 늙은 할머니의 시체와 똑같이 그들에게 주었다. 해부학 교실이 끝난 뒤 나는 나의 연구실로 돌아와 담배 한 가지를 꺼내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였다. 언제나 해부학 교실이 끝난 뒤면 하고 나는 나의 오랜 습관이지만 오늘은 특히나 이 담배 한 개치의 가치가 나에겐 유독하게 느껴졌다. 내 생생의 시작의 점,
그는 이제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젠 어딘가에서 그를 다시 만날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는 아주 확실하게 내 눈앞에서 소멸되었다. 시체의 완전한 해체가 끝날 때까지는 나의 해부학 교실에서 그는 아직 남아 있겠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만은 이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가 어딘가에 존재하리라는 추측이나 착각을 나는 이제 절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적어도 내가 미치지 않는 한 나는 분명히 나의 이 두 눈으로 그의 사체를 보았고 나의 이 두 손으로 나는 분명히 그의 사체를 만져보았다.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에겐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은 시물의 깊은 나락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 한참 동안씩 헤어나오지 못하곤 하였었다.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제 부모나 동기간, 친척들을 찾는 공고문을 내붙이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는 부둥켜 안고 울고 불가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쳐 나올 때가 나에겐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의 그런 비정스러움과 냉정함에 대하여 한가닥의 가책과 일말의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혹시나 내가 남유달리 냉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는 노릇인 것이다. 하기야 그것이 맞는 생각일 것이었다. 비정의 피에서 뽑아낸 자이니 당연히 그 피 안엔 비정의 피가 흐를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죽도록만큼이나 내가 나온 그 비정의 피가 싫었었다. 죽은 사람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갖는다는 것은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싫다는 감정, 여기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 해부학 실험대 위에 누워있는 그의 불두덩과 고안 쪽을 봤을 때 내가 그곳을 통하여 이 세상에 배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지겨운 혐오감에 몸소리에 잠깐 치받치는 듯 했는가는 서술하기가 힘들 만큼이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그로 인해 내가 맞아야 하는 최후의 매질이라 생각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잠깐 그 앞에 서서 바라보았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가 탯줄에서 끊어져야 하듯이 그로부터 끊겨져 나오는 최후의 경련이었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었었다.